문이 열리는 순간, 그 따뜻한 환영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200억 원을 들여 산 그 집은 내 인생의 유산이었다. 가족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오랜 침묵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내가 홀로 선택한 선물. 형님 민호와 형수 수진,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그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열기로 한 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는 말 없는 메시지였다. 내가 직접 테이블을 차렸다. 냅킨을 한 모양으로 접는 건 혼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내 오래된 습관. 물잔을 닦아 빛나게 하고 촛불을 켜며 상상했다. 그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놀라움과 감사를.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이 현관에 서서 팔을 벌린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마치 자신의 궁전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는 연습된 듯 부드럽고 높낮이가 완벽했다.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하인처럼, 아니 케이터링 직원처럼 느껴졌다. 장면을 망치고 싶지 않아 웃었다. 손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민호와 수진이 정말 잘했네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누군가 와인병을 건네며 윙크했다. 이 동네 집 사기 쉽지 않지? 그들 부부가 해냈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목덜미가 뜨거워졌다. 창피함이 아니라 이름 없는 모욕감. 현관에 걸린 간판은 민호 수진의 꿈의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내 건 아니었다. 식당으로 들어서자 발걸음이 멈췄다. 테이블은 아름답게 차려져 있었지만 내 손길이 아니었다. 학 모양 냅킨은 사라지고 평범한 천과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가족 이름들이 적힌 카드들 사이에 내 건 없었다. 수진이 다가와 달콤하게 웃었다. 주방에 의자 있어, 언니. 올 줄 몰랐어. 그녀는 알았다. 분명히 알았다. 나는 주방으로 가 낡은 의자를 끌고 와 테이블 끝에 놓고 앉았다. 주머니에서 마지막 한 냅킨을 꺼내 앞에 놓았다. 조용한 깃발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이어졌다. 내가 없는 듯이 수진이 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다. 민호가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덕분에 우리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호 형님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먼 친척이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뭐 해? 대부분 수표 쓰고 냅킨 접지. 그는 웃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상처는 배제당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허락한 데 있었다. 내 유산이 남의 이야기로 둔갑하는 걸 지켜봤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소리내어 빼앗지 않아. 조용히 편집하지. 어쩌면 내가 편집당하는 중이었을까? 그래도 웃었다. 버터를 건네고 에어컨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속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땅값, 구조물, 페인트, 허가증. 주방 레이아웃과 조명을 내가 설계했다. 계약자와 밤새 논쟁한 건 나였다. 그런데 나는 실수로 초대된 손님처럼 앉아 있었다. 이게 실수였을까? 그들을 위해 한 게? 아니면 그들의 본성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밤이 깊어지자 수진이 문 앞에서 포옹하며 인사했다. 함께 세 장 열어서 기뻐요. 나는 뒤에 남아 접시를 치웠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막지 않았다. 불이 꺼지고 집이 조용해지자 테이블에 섰다. 내 한 냅킨이 그대로 테이블 끝에 버려진 채 그것을 집어 펴고 내가 지은 집과 가족을 보며 속삭였다. 등기부에 내 이름도 뺐어야 했나. 이 집은 내 거였다. 철문부터 식료품 창고 페인트까지. 내 돈으로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공동계좌나 가족 대출 없이 숨긴 건 숨기려 해서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려 해서였다. 그들의 놀란 얼굴, 부드러운 눈빛을 상상했다. 아직 신경 쓰고 있어. 잊혔어도 수진에게 초대장을 보내게 했다. 그냥 집들이 저녁이라고. 오후에 한 냅킨을 접었다. 섬세한 무언가에 속하고 싶을 때 하는 습관. 촛불을 켜고 12개의 의자를 차렸다.
다시 믿고 싶은 사람들만큼. 첫 차가 도착했다. 그 다음. 문을 열자 수진이 이미 현관에 팔 벌리고 달콤한 목소리로. 집이 자신의 것처럼. 나는 물러섰다. 장면을 망치지 않으려. 민호와 수진이 정말 해냈네 라는 속삭임. 오랜만에 본 사촌이 메를로 병을 주며. 그들 부부 감사해. 꿈의 집이야 고개 끄덕이고 속에서 끓는 걸 참으며 웃었다. 세 번째 손님이 나를 벽처럼 지나칠 때부터. 현관 간판은 내게 아니었다. 민호 수진의 꿈의 집. 식당은 빛났지만 내 냅킨은 사라지고 싸구려 천이 이름표 중 내 건 없었다. 수진이 머리를 기울이며 주방 의자 써. 올 줄 몰랐어 알았다. 주방에서 의자를 끌고 와 앉아 마지막 학을 놓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식사는 이어졌다. 내 집에서. 중간에 수진이 잠들고. 민호 덕분에 이 집이 현실됐어요. 우리를 믿어줘서 감사해요, 우리. 접시에 시선 고정. 속에서 금이 갔다. 민호는 약한 미소. 낯선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맞은편에서 요즘 뭐해? 수표 쓰고 냅킨 접지 그는 웃고 캐서롤로 돌아갔다. 내가 조용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어쩌면 안도했을까? 이건 새로울 게 없었다. 사진, 그룹 채팅, 대화에서 지워진 적 많았으니까. 하지만 이건 달랐다. 내 집, 빔, 나무 바닥, 수입 타일, 오픈 키친 논쟁, 가족 행사 강화 비용.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말씀, 교정 안 할 때 사라진 거야 이 그날 밤, 교정 그만뒀다. 디저트 끝나 테이블 치웠다. 수년간 해온 일, 수 묻지 않았다. 수진이 문 앞에서 포옹. 이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행운이에요. 마지막 테일라이트 사라지자 식당으로. 희미한 불빛, 마늘과 와인 냄새. 항냅킨 그대로. 집어 손바닥 사이에 펴고. 등기부 이름도 뺐어야 했나. 그날 밤 잠 못 이뤘다. 몸은 가만, 눈은 아니었다. 와인 잔 싱크대에. 집은 마늘과 레몬 비네그레트 냄새. 새벽에 식당으로 항냅킨 그대로 버려진 듯 민호는 위층에서 코 골며. 주방 카운터 만지며 내가 고른 거 과민 반응일까? 의도 아니었을까? 하지만 수진 미소, 모두의 가정. 무언가 아니었다. 아래 서랍 열어. 원래 청사진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 도면, 다른 레이아웃. 내 이름 빠진 채 민호수진주 침실. 내 사무실 사라지고 가족 공예실. 빨간 잉크 메모. 벽 뒤로 개방감 위해. 밝게 행사에 좋게. 식사 흐름 좋게 내 필체 아니었다. 도면처럼 배신. 디자이너 전화. 언제 바뀐 거예요? 잠시 침묵. 수진이 지난 목요일 최종 승인 응답 없이 끊고 바닥에 앉았다. 중력이 바뀐 듯 10분 후 사촌 문자 실수로. 그룹 채팅 집 조정 스레드. 가족 모두 나 빼고. 실시간으로 내 집 제목적화. 침실 배정. 수진 부모 입주 언급. 민호 쪽 우선. 공평하다고. 한 메시지 돋보였다. 그녀 방 나가면 개조할까? 이름도 안 부르고 그녀. 지워지는 게 효율적일수록 아프다. 지운 사람조차 잊을 만큼. 폰 내려놓고 집 봤다. 강화 빔, 맞춤 선반, 밀봉돌 이제 한 결정씩 밀려나. 어쩌면 내가 산 줄 안 믿었을까? 민호 돈이나 그룹 투자로. 달러 조언 떠올랐다. 신탁서, 가족이라도 과민하다 생각했는데 예언이었다. 일어나 사무실로 프린터 켜고 모든 실마리 끌어모았다. 원도면, 이메일, 문자, 영수증 스캔. 데스크탑 새 폴더. 증거. 지금 터뜨리지 말자. 소리 지르지 말자. 하지만 침묵도 안 돼.
앉아 화면 보며 속삭였다. 지금 말하면 드라마틱하다고. 안 말하면 허락. 디자이너 이메일 초안. 제목, 디자인 접근 동결. 본문, 내 직접 확인 전 모든 변경 중지. 예외 없음. 보내지 않고 저장. 장전된 총처럼. 아직 쏠 준비 안 됐다. 집 빼앗으려 해? 좋아. 더 뭐 빼앗을지 봐. 그들 가장자리로 가게 해. 이기는 줄 알게? 빨리 싸우면 감정적이라고. 기다리면 모으고 지켜보면 부정할 수 없게 돼. 그날 밤 늦게 민호 다시 잠들고. 같은 무거운 숨소리, 침묵. 침대 가장자리 노트북 열어. 마지막 확인. 새 메시지. 제목, 공유 기대 조정 수진부터. 1분 동안 봤다. 손가만, 심장 안정. 속삭였다. 조정하자. 열지 않았다. 제목만으로 그녀 톤 들려. 그럴 기분 아니었다. 이미 명확히 한 후 카운터 닦았다. 어젯밤 부스러기. 주방 너무 조용. 숨죽인 듯 이상했다. 디자인 팀 게스트 윙에 있어야 할 텐데. 선반 설치 오늘. 소음 없고 벤 없음. 사무실 전화. 세 번째 벨에. 아, 내 의수진이 이번 주 워크스로 미뤘다고. 월요일로 이 폰 귀에 대고 선 후에도. 말 없고 목덜미 열 다시. 내 집, 내 프로젝트, 그녀 일정.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갔다. 천천히 주차, 두 집 아래. 낯선 차 4대 흰 렉서스, 어두운 녹색 헤들락, 은색 SUV 타주 번호판. 좌석 낮춰. 잔디밭 보였다. 수진, 국회의원 브런치 호스트처럼 차림. 웃고, 손짓하고, 웃음. 내 정원 투어 이끌고. 뒤에 여자 셋인가 넷, 한 명 그녀 이모 닮음. 다른 건 교회 모금에서 본 나머지 나이 들고 세련. 말 많지만 목소리 안 높이는 타입. 수진 현관 가리키며 처음 집 온 날 나한테 손 흔든 손으로. 이제 약속하듯. 한 명 웃으며 내가 말한 재단 갈라에 딱이네. 핸들 쥐고 관절 아플 만큼. 5분, 10분 기다렸다. 나와 옆문으로 조용히 내 집에 안속한 듯 현관복도 목소리 에코. 부드럽게, 천천히, 방해 안 하게. 듣고 재포장된 게 뭐 더 있는지 봐야 했다. 복도 돌자 수진 목소리, 내 서재였던 방으로. 여기 미디어 공간. 그 벽 프로젝터, 저기 봐 카트. 지현 언니 신경 안 쓸 거야. 내 이름, 배경 캐릭터처럼 투표권 없는 당사자. 한 여자 농담. 그녀는 이 모든 데 어디 있어? 수진 주저없이. 디자인 쪽엔 별로 관여 안 해. 움직이지. 숨 안 쉬고. 그들 계속 걸었다. 그 후로도 배신의 실마리는 계속 풀렸다. 그룹 채팅에서 수진이 내 방을 세탁실 근처 방으로 격화시키는 대화. 가족 모두가 나를 그녀로 부르며 계획. 심지어 가짜 심리 평가서까지 나를 정신불안정으로 몰아 신탁 후계자로 자신을 지정하려 한 문서. 그 모든 게 내 가슴을 찔렀다. 참을 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지만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로펌의 연락, 기자와 협력. 노출 기사 제목 유산인가 침략인가. 법정에서 수진은 모든 걸 인정해. 후회해서가 아니라 빨리 끝내기 위해라고.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다. 차가운 사실로 그녀의 재단 역할 박탈, 가족의 시선 변화.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새로운 재단 학 테이블을 세웠다. 배신당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 마지막으로 그녀가 보낸 이런 수표, 메모 내 침묵 위해. 그것을 벽에 피나며 속삭였다. 침묵의 대가가 뭔지 보여주마. 이제 집은 내 것, 가족은 더 이상 아니었다. 상처는 남지만 나는 재탄생했다.